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으실 때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뭐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또는 폰지 사기다, 누군가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밑에 맨 처음에 투자를 한 사람은 위에 맨 처음에 투자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온 사람의 돈을 가지고 나를 수 있는 그런 폰지 사기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지만 돈이 벌리는 이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가상자산 시장이 진짜로 폰지 사기냐, 음? 진짜로 제로섬 게임이냐, 거기에 대한 뭐 저의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애플 가상자산 인재 모십니다. 네. 애플이 가상자산 사업 경력을 갖춘 인재를 대체 결제 파트너십 프로그램 부문 사업 개발 매니저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요구하는 지원 자격은 디지털 지갑이나 후불 결제, 가상자산 분야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다. 애플의 사업 개발 매니저는 대체 결제 분야에 있어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끌 수석 협상가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외신이 애플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애플이 가상자산 분야를 서서히 준비하는 걸로 보인다며, 최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애플페이 그래픽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애플은 그간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뭐 이러면서 회사는 2014년 앱스토어에서 가상자산 전자지갑 앱 등을 금지했다. 현재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관련 앱 다운로드를 허용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애플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니네가 또 코인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애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근데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은 가상자산을 만들어낼 것이고, 뭐 글쎄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단단한 자산들을 결제 수단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이버 라인링크 코인 소개 및 시세 전망.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라인링크라는 게, 그러니까 링크 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링크 코인.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링크 코인을 소개하는 이런 포스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그래서 이 포스팅을 제가 언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좋게 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껴안은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뭔 소리지?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가상 자산인 클레이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거를 껴안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블록체인 그 가상자산 시장에 뭐 몸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기류에 한 발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블록체인 키스토에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추가됐다. 그래서 뭐 서로의 부족분을 뭐 상충할 수 있게 된 결과다 하는데, 이 기사는 제가 다른 영상에 다뤄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카카오는 글로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은 이제 키스토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 D앱 생태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좀 장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 두 개가 서로 손잡는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요즘에 말이 많은 CBDC라고 혹시 아시면은 좋을 텐데, 만약 모르신다 하더라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 원화 법화를 이제 준비를 중이거든요. 준비 중.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찍어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삼성 SDS가 그걸 해요. 사업자 선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결국에는 블록체인 이쪽에 발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몇 발자국씩. 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대상 클라우드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 종료라고 돼 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대상 클라우드 블록체인 서비스인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를 종료한다. 종료 이유는 아직 모른다 하는데, 자, 이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가 뭐였냐? 201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더리움 기반 개발사 컨센시스와 협력해 제공하는 기업 대상 관리형 원장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사용자가 애저에서 대규모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왔었고요. 여기에 GE, 스타벅스, 싱가포르 항공, 웹젯 등의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이제 종료를 했으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종료했는지 저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하지만 글쎄요, 이거를 계속 해왔다는 것 자체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손을 뻗쳐놨었다는 거죠. 그 손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종료했으니까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이거는 2021년 5월 13일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네파로 암호화폐 채굴 특허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인체가 하나의 암호화폐 채굴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요약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의 뇌파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 신청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터가 전했다. 여기서 인간이 운동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 같은 신체 활동을 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를 통해 연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며 인간 뇌의 문제 해결 과정은 기존 암호화폐 작업 증명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하거든요. 이 기사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기술에 특허 신청을 했다는 거. 그럼 여기도 기술력을 쏟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씩. 자, 아마존 디파이 경력자 채용해요. 라는데 디파이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 계열의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이제 이게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손을 대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 아마존이 디파이 탈중앙 금융 경력을 가진 직원 채용에 나선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마존은 디파이 시스템과 블록체인 분야에 경력이 있는 블록체인 팀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구인 광고를 공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아마존은 채용되는 직원은 블록체인 분야 중 특히 디파이 서비스나 전통 금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채용자는 디파이나 전통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이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분산 시스템, 클라우드 스케일, 소프트웨어 공간에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코인데스크는 뭐라 했냐면 이번 채용은 아마존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만들려는 시도 같다며 멕시코에서 시험적으로 추진될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일환 같다고 관측했다 라거든요. 그러면은 아마존도 여기에 블록체인에 손을 대요. 잠깐 보여드렸지만 페이스북은 가상화폐를 이미 내려고 했었죠. 리브라라고 이미 냈었고 이게 또 이제 무산이 될 뻔하다가 이제 또 이름을 바꿔서 DM으로 또 미국 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거든요. 2021년 5월 13일자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리브라에서 이름을 변경한 가상화폐 DM의 미국 내 합법적인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복수의 통화의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정을 거쳐서 달러화에만 연동하도록 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국가의 그런 법화들이랑 그 가치를 연동을 시켜서 고정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만들려 했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달러에만 연동되도록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도. 자, 위챗 운영사 텐센트,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86조 투자라는데, 텐센트가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에 86조 원을 투자한다 라는데, 뭐 여러 가지 신기술도 포함이지만 블록체인이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텐센트의 그런 신기술 투자 중에서. 자, 그리고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에 찍힌 진짜 이유는 디지털 화폐 때문이다 라는데, 이게 2020년 12월자의 뉴스예요. 아니, 그치, 기사죠. 근데 찍힌 이유가 디지털 화폐다라는데 내용은 뭐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CBDC를 뭘로 유통을 하려고 하냐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유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찍은 게 진짜 찍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막 이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주고 속으로는 자기들이 실리들 챙길 걸 다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가격이 깎이면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아, 이거 이제 더 오를 거야 하고 샀는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아, 내가 또 속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게으름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는 진짜 좀 놀라운 게,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궁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두는 걸 되게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낸단 말이죠. 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는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저도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를 더 이제 되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댓글도 몇 개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찾아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뉴스 하나에 와, 이거 가상화폐가 정부의 이런 견제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헤드라인만 본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단편적인 뉴스에 손절을 쳐버릴 수도 있다는 게 이 시장의 무서운 점이에요. 왜냐면 버드를 한 번에 완전 폭발시키듯이 완전 쫙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흔들기인지 아니면 진짠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뭘 보여드리고 싶냐.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믿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본 건데, 자,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인데 2021년 2월 23일 기준이거든요. 자, 애플이 1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고 아마존이 4위, 텐센트가 6위, 테슬라가 7위, 페이스북이 8위, 알리바바가 9위, 삼성전자가 12위. 자,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채용을 했다가 말았다가, 도지코인 할 거라고 말했다가 기술 개발한다 했다가 이러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도지코인을 아마 밀어간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리브라였고, 아, 리브라가 아니지, DM이죠. 이제는 DM이고, 삼성전자는 뭐 클레이튼 외에 다른 것들을 키스토에 이제 넣었다고 했고, 뭐 애플은 가상자산 쪽으로 이제 인력 채용을 했고, 아마존도 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 출원했고요.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 출원을 상당히 많이 한 기업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자, 애플 뭐 이런 대기업들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에서 지금 제로섬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대로면 제로섬 게임을 한 판 더 벌려가지고 사람들 돈을 막 왕창 뜯어서 한탕하고 도망가려고 지금 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라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기업들이 그 개미들 돈 피 좀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엄청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왜 아니냐? 이것도 좀 찾아봐야지 볼 수 있고 찾아지는 거지, 조사가 되는 거지. 그냥 누워 있는다고 알게 되는 정보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정보들을,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서 커다란 흐름을 보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폰지 사기고, 아직도 폰지 사기고, 아직도 제로섬 게임인 것 같다 하면은 지금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되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말씀 안 드린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 시총 기준에서 말씀 안 드린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자기만의 이런 가상 자산을 만드냐는 거죠. 은행들은 왜 가상 자산의 커스터디를 준비를 하죠? 수탁을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은행들이. 미국의 크라켄이란 거래소는 은행 지위를 받은 거래소예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유튜버 분께서 뭐라냐면 이 시장은 대응이 중요하다. 거의 공감을 합니다. 저도. 대응을 잘할 수만 있으면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였다는 거죠. 도박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이 도박판.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코인 유튜버를 다 한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 같은 놈도 하니까 뭐 그 사람 못할 건 없겠지만, 저 같은 놈도 하니까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도박판이란 말이 나올까요? 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들 거 보실 바에는 공부를 좀 하시고 본인이 발품 팔아서 정말 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악물고 그 존버한다. 그러니까 막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에 들어간 힘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밝은 미소로 좀 바뀌고, 좀 즐거운 인내의 시간이 즐거운 인내라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즐거운 인내의 시간이 되고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전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